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1일 새벽 1시 40분입니다. 오늘 큰 조정이 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괴로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운들 내시고요. 뉴스 살펴보면서 차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일단은 뭐 이번에도 1,550만 원에 대한 고점, 단기 고점을 또 맞췄죠. 30% 하락가 다 맞췄는데 그걸 맞췄다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빠지지 마시고요.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떨 때 대응을 해 나갈 거냐, 이게 핵심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차트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실 분들은. 네, 당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트코인들은 이제 알트코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알트코인들은 건드리지 마라라는 안 건드리는 게 좋다. 일단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여기 이제 추격 매도에 대한 그런 포지션들과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연말에 대한 이야기도 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쨌든 많은 큰 조정이 오더라도 우리는 다시 한 번의 큰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좀 아플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비트도 이제 제가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위로 한 번 더 가는 시나리오 좀 높게 평가한다라고 했는데요. 이제는 완전한 갈림길이 되어 버렸습니다. 매수에 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하시고, 일정 부분 이제 관리를 할 자리 한번 찾아보자고요. 정리를 하시고, 남은 부분 이제 일정 부분은 우리가 밑에서 잡았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 최근에 강하게 매수에 대한 이야기 했던 게 970만 원대, 그리고 얼마 전에 1170, 80 요 라인, 그거는 그 카톡으로 타이밍을 잡았고 금액적으로는 30%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뭐 1300만 원 라인에서 또 한번 매수에 대한 관점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1550까지 끌고 갔던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도 전량 청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 50% 정도는 남아 있으셔야 합니다. 제가 생각에는요. 그 남은 50%는 1300만 원을 하회하는 흐름이 보였을 때, 그때 남은 물량을 털어내시는 게 좋습니다. 보고 이제 반등에 청산하든, 저는 반등에 청산하는 편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청산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카톡에 있었던 대화 내용들을 주제로 해서 그 내용들, 카톡의 대화를 보셨던 분들 오늘 이렇게 계시겠지만, 제가 잠수를 타고 있다가 한 번씩 나타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좀 중요한 시기나 변곡점 눈에 띌 때, 제가 항상 볼 수는 없어서 눈에 띄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보일 때 말씀을 드리고, 트레이딩 하는 요령, 제가 하는 요령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받아들여셔서 또 어느 정도 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잘 해나가시고,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안타깝게 아직도 좀 엇박자를 타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자, 깨졌지 않나요? 그죠? 네, 깨진 것 같아요. 네, 지지선 방어, 지지선 방어의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지지선 방어는 큰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뭐 당구 은행 앞세워서 암호화폐 그래서 인증 나선다, 뭐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미국 달러 vs 페이스북 리브라, 그리고 개인들의 비트코인 3파전이 뭐 개소리입니까? 그죠? 리브라를 이렇게 크게 글쎄요. 네, 이거는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리브라를 너무 뉴스를 띄우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비트코인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미국 달러는 이 코인들이 넘볼 수 없는 그 규모잖아요. 그죠? 얘들이 이거 참, 이런 뉴스 쓰는 놈들 기사 문 생각, 이게 시총이 몇 경인데 이거 얘네들을 이거를 갖고 논다고요? 경단위가 뭐 꿀랑 몇백조, 그죠? 하여튼 뭐 일단 그런 한파를 열린다 뭐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일단은 그런 뉴스 정도, 뭐 뭔가 찌라시성 뉴스 정도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어쨌든 네, 좋은 얘기 나오고 있고, 일단은 정리. 네,
크게 뉴스는 볼 필요 없습니다. LG전자에도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한다고 하네요. 네. 자, 좋습니다. 네. 비트코인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대화가 많이 모았어요. 그때 그 순간을 만약에 보셨던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시니까 기다리기 힘들겠죠. 어제도 그렇지, 이 주봉에서 이게 거래량이 지금 줄어들어 있는 봉이라서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바뀌니까 함부로 뛰어들 자리는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조정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살까 팔까요는 그거는 또 제가 쉽게 지금 말씀드리기 좀 힘든 표현상 타이밍이고요. 그래서 1550만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그죠? 줄였습니다. 분명히 155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네, 이 자리였었나요? 이 자리에서 이게 돌파할지 안 할지 난 잘 모르겠지만 반 정도는 더 낼 것 같다 라는, 그리고 나머지 들고 가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터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서 터는 게 원칙이에요. 볼벤 상단을 돌파하고 저 돌아왔다 반등한 요 자리가 터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제 이 자리에 반 털었던 분이 계시다면 이 볼벤 중심선이 깨어질 때 남은 물량을 청산하시는 게 룰이죠. 룰.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샀던 분들 여기서 청산 다 되는 거잖아. 입절을 다 해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 그리고 그 남은 정도의 절반 시드를 가지고 또 분할해서 우리가 이 정도에 잡아보는, 도전적으로 한번 들어가보는 정도 라인은 되겠습니다. 오늘 낮에 보면은 이제 작은 추세선이 하나 깨어졌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여러분은 아실란가 모르겠지만 요 추세선이었거든요. 작은 추세선 하나 깨어졌어요. 그래서 요때 요 운봉 이렇게 탁 때리고 있었거든요. 작은 추세선 한번 깨어지고, 아주 짧은 단타로서는 1470만원 1470만원 정도, 1450만원 전인가요? 하여튼 그 라인에서 움직여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 자리에서 반등이 강하게 한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오고 나서 다시 밀리고 있어요. 근데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턱대고 노리시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내가 뭐 리스크를 조금 더 넣는데, 이 자리에 대해 이런 모습에서 포인트는, 이런 하락에 대한 매수의 관점은 이게 소량 들어가셔야 돼요. 소량. 예측 매수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에는 강하게 손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이제 지금 내가 넣을지 말지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아직까지도 적극적으로 넣을 만한 모습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넣으실 때는 이 자리에서 돌파를 하고 5분봉이 들어서 1500만원 1490만원 정도까지라도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이쪽 자리에서 매수를 놓으시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수들의 장세라고 하죠. 손절 짧게 주고 한번 이 삼각 수렴에 대한 상방 이탈을 도전해보는 정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흐름에 대해서 이게 마치 충격파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정확하게 나올 수 없지만 이게 크게 빠질 때 이런 정도 많이 빠지거든. 그래서 뭐 턱대고 들려드리기가 좀 힘들고, 일단은 우리가 확실한 것은 이제 한 번 더 내려오는 이 흐름을 보고 여기서는 매수를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일단은 단기적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턱대고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뛰어드는 게 아니라 이제 안착한 몇 개의 캔들을 보시면서 접근하셔야 한다. 그리고 1분 1시간 차트도 1시간 차트에서도 이 자리를 이제 이 자리를 한 5캔들 이상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나면 그때 매수를 노려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 이렇게 나와야 또 다음에 한번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 이거 아니면 못 나와요. 그래서 일봉상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더 가는 흐름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었잖아요. 높게 평가했었는데, 이제는 이제 이 고점에 대한 신호, 요 자리가 지금 도달하게 된 건지 아니면 여기에 도달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좀 불특정해졌습니다. 이 빠진 흐름이 썩 예쁜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 도달하게 되면 나중에 이 흐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여기면은 한 번 더 가는 흐름이 있을 것이고, 어쨌든 저쨌든 간에 이 흐름을 내가 굳이 욕심을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 일단 들어요. 욕심을 좀 내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여기처럼 이런 흐름에서 이렇게 빠지고, 이걸 내가 먹으러 들어가야 되나, 이거 먹다 잘못하면 다친단 말이야. 그죠? 이거 먹다가 이거 마지막 오빠를 좀 먹기가 조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냥 노멀한 우리 4시간 차트로 봤을 때는 볼린저 밴드 중심 라인 1420만원 정도 라인을 어떤 모습으로 지지를 해주느냐 요 부분이 지금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이 왜냐면 정배열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얘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이제는 다시 한번 고점 돌파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런 흐름 돌파하게 되면 이 상승에 대해서 충격파 진행 그리고 추가적인 고점 돌파 흐름이 살아난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시고 꼬리 하나 보시고 그죠? 꼬리 하나를 보시고 이것도 매수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 관점 꼬리 하나를 보시면서 이제 꼬리가 어느 정도 나왔다 이 정도 사이즈로 나왔다 거래량 터졌으니까 그죠? 꼬리 하나 보시면서 그 밑에다가 손절을 걸고 적당한 가격에 매수를 노려보시는 정도 손절률은 한 2-3% 정도 잡으면서 들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오늘 들어올려 버리면 글쎄 물림목 다시 한번 노려봐야 되겠지. 일단 이 모습에서는 이렇게 바로 이렇게 들어올리기보다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쌍바닥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리플입니다. 리플은 420원까지 열어주면서 매집을 진행하겠다. 저는 이미 500원, 510원대 물려 있습니다. 거의 20% 지금 손실 중이에요. 기분 좋네, 그지? 평균 정도가 아마 490원이라고 해서 물려 있을 겁니다. 현물은 사실상 별로 걱정은 안 해요. 자, 이 리플은 이제 좀 기로에 섰습니다. 사실은 420원을 일단 살려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곳쯤이 깨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상승 파동, 이 상승 충격파에 대한 것은 완전한 무효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꼬리를 갈고 있으니까 뭐 이거 가지고 꼬리를 무시하면서 상승 파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무효화로 보는 게 일반적으로 맞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이 추세는 이제 마지막 확장 플랫형 조정에 있어서 이 뷰를 지켜서 여기서는 이제 흔들면서 다시 상승을 노려볼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버릴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원래 4번째 주로 돌파를 하는데 이걸 4번으로 보질 않고 하나 둘 셋 이렇게 4번째 돌파를 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충격파로 빠지면서 이렇게 아래로 하방을 바라보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 관점이 남아 있는데요. 이 양봉이 무너지게 되면 저는 무너져도 반등을 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이 반등 일단 무너지게 되는 흐름이 어떻게 나올란지 그래서 이 반등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저는 다음 매수 가격은 이제 어디까지 내려가게 되냐면 200 여기까지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너지면 안 돼요. 다시 주봉상 볼린저 밴드의 중심 라인이잖아요. 그죠? 얘는 무너지면 조금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다렸던 자리가 일단 도달했습니다. 그죠? 저는 너무너무 사고 싶은데 지난달에 지출이 많았는지 그리고 이번에 좀 부동산에 조금 이제 한번 투자를 해봤어요. 소액 투자라는 게 뭐 거기 있더라고요. 어디 있더라? 토스에 있더라고 해서 거기 조금 해보고 이제 다른 것들도 막 경험해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 리플을 지금 막 적극적으로 매수할 필요는 아직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있었는데 이 자리에 지금 와버려서 저는 지금 먹음직스러운 먹이를 노리는 그런 하다가 되었는데 추가 매수를 하겠지, 그치? 일장 부분 매수를 해요. 어차피 물타기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지실 수도 있겠지만, 요 라인, 그죠? 요 일목균형표의 요 라인 저점을 기준으로 보는 거겠죠.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요 양봉에 대한 중심값보다 약간 아래 정도, 그리고 주평상 22평, 그죠? 중심의 자리니까 이 자리는 꽤 먹음직스러운 포인트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 때는 쉽게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일봉도 지금 쉽게 막 싹 들어갈 그런 포인트는 아닌 것 같고 자리를 좀 잡으면 매수를 한번 또 노려볼 수 있겠죠. 리플은 그런 흐름입니다. 리플은 막 적극적으로 막 매수할 자리는 아니고 반등하면서 쿡쿡쿡 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추세를 바로 살릴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제
이 정도는 흐름은 지나가고 나야, 여기는 지나가고 나야 그렇게 나오겠죠. 그죠? 요거 뚫고 나서 그러고 나면 얘기합시다. 그래서 리플도 사토시 차트도 보시면 여기 지금 극하락을 했는데, 제가 리플에 대한 사토시 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드렸고, 그죠? 여기서 드렸다가 여기는 이제 적당히 청산하고, 여기서 한번 드렸다가 여기서 한번 드렸잖아요. 3,500 정도에서는 해도 된다. 하천에서 이 저점을 이탈해 버렸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게 밀다가 이렇게 이 음봉이 좀 나왔을 때 쌓였죠. 이런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이탈하게 되면 다음 포인트는 또 지금 2,000 얼마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 여기 한 자리 그러니까 2,500 정도가 되는데, 이 조정파동도 이렇게 보시면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이제 사이즈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점 이탈했으니까 조정파가 끝이 나게 되었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보는 정도.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네. 이더리움도 참 수익을 많이 줬던 종목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이더리움이 40만에 도달하면서 글쎄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 그걸 또 인지해서 그냥 미련 없이 소개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그냥 존버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을 다 기다리셔야 된다니까요. 얘가 빠져나가줘야 그 다음에 다우가 대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 되겠다 정도 되겠습니다. 퀀텀은 이제 다시 4,000원대를 돌입해 보였어요. 더 올라가기 희망했으나 퀀텀은 이제 여기가 깨어지면서 일단은 하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자리고, 퀀텀은 지금이 일단은 근처 우리가 추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포인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퀀텀 자, 악명 높은 친구야, 그죠? 퀀텀은. 그래서 퀀텀은 이런 그렇지 추세에서 하단이지만 이런 모습일 땐 뛰어들지 마시고,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대형 스토캐스트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공통 툭툭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를 또 이 자리 이쯤에서 우리가 노려보는 거죠. 그죠? 퀀텀도 뭐 우리가 그거 정말 많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이 장기동 평균선 한번 돌파하고 두 번째 돌파할 때, 혹은 뒤집어서 다시 한번 갈 때, 이때가 진짜다, 정말 큰 상승장이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 흐름까지는 조금 기다려 보셔야 될 겁니다. 알트는 대부분. 그리고 알트 순환매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실제 한 번은 크게 한번 해먹었고, 우리가 성공해서 수익 많이 냈었고, 한 번은 그에 대한 시황을 철회했었죠. 그죠? 알트는 지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때가 언제였어요? BT가 요거 나왔을 때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 바로 돌려야 되는 거, 손절 바로 때리고 익절 밑에 로스, 리설 로스 다 걸어놓고, 손절 로스 걸어놓고 비중을 확 줄여야지. 지금 또 어떻게 할 거냐? 그건 지금은 또 어쩔 수 없고, 또 매집을 또 해 나가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비트코인이었고, 그죠? 비트코인 그저께인가? 네, 비트코인 골드였었습니다. 두 종 알트 하나 골드. 그나마 나머지 종목은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골드도 갔다가 빠졌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쭉 올라가 여기까지 갔다 빠졌잖아요. 실제로 몇 프로입니까 이거? 이런 세파할 때는 박앤세일이다 라고 뛰어드시는 흐름이 뭐 알아서 하시겠지만 썩 좋은, 그러니까 매매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볼린저 밴드가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수렴을 하고, 그건 참 이쁘네요. 지금도 차트가 수렴을 하고, 그죠? 그리고 과거에 어떤 흐름이 저랑 터졌던 어떤 흐름이 있는지 보고, 근데 상단에서 터졌으니까 조금 점수가 좀 낮습니다. 스토캐스틱 형태 상바닥 뛰는지 보고, 중위선에 대한 지지 받는지 보고, 뚫었으니까
지금 노려봐도 뭐 무방하겠죠. 노려볼 수 있지 뭐. 근데 이걸 이탈하면 손절하셔야 되는 거야. 전반적으로 이 저항에 대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얘가 네 번째는 뚫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포인트에서 요 정도 기간 동안 모아가 보겠지. 매집을 해보겠죠. 그리고 손절을 감행하시면서, 그죠? 요 선보다 약간 더 아래, 이 정도 하면 손절하면 되겠다. 손절 이렇게 주면서 모아가는 거겠지. 이렇게. 이게 이탈할 때, 그죠? 일목균형표 구름대에서 이렇게 상방 이탈하게 되면, 나 간다. 나 올라가서 최소 쌍고점 때리러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탈하게 되면, 손절 거는 것이고, 요 손절 걸어야 되지. 그죠? 요 밑에. 요 일목 라인 밑에다가 갑시다. 요 정도. 네. 방송에 대해서 크게 드릴 말씀이 없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에서 이럴 때 뛰어들면은 그거는 자사 불나방이거든요. 불나방. 네, 불나방이라 그래요. 그런 것들을 더 올르든 말든 싸서 그때 살 걸 말 걸 싶든 말든 간에 불나방 같은 짓은 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도 믿고 정말 이 코인은 망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은 뭐 모아가셔도 말리지 않겠습니다. 싸잖아요. 실제로 많이 싸진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뭐 이오스 뭐 저기 만원 갈 때 뭐 이거 내가 버리고 갔네 이렇게 하다가도 결국은 5천원대 6천원대 올 거라고, 그죠? 반토막은 고점 대비 반토막은 나올 거라고. 언제 날지 몰랐겠지만 지금 나왔네, 올 거라고. 그러면 여기서 패턴을 기다려서 매집을 다시 시작하면 되지. 반토막 61.8%, 그죠? 61.8%. 이 상승 지분에 대한 61.8%. 공식이잖아요. 이건 엘리어트 파동의 절대 법칙이면서, 그죠? 50%는 일단 50에서 618 자리, 이 자리가 매수 존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탈하면 매수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수존입니다. 매수존. 그러니까 물림 매수존. 그러니까 예약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100% 채우지 마시고요. 모든 종목들 다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냥 100% 채우지 마세요. 절대로. 올라가는 거 보고 618 위에서 50% 다시 살리는 꼬라지를 보고, 이 추세를, 이 하락을 돌파하는 흐름을 확인하시면서 추가 매수해서 손달 맞추는 겁니다. 명심하시고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뭐 알트코인들도 하락을 그렇게 이제 많이 남지 않았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18 조정파가 진행이 되고, 18 조정파가 진행이 되고 접속파형으로 이제 옆으로 간다면 나중에는 이제 큰 상승을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요. 노려볼 수 있겠다. 안 빠진다 아니라 이제 상승했을 때, 어떤 타이밍이 났을 때 목표가를 높여서 잡을 수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제 그런 흐름이 아니라 그냥 또 지그재그로 또 빠져버리면 이제 이 이탈하면서 또 이 뭐 큰 쌍바닥까지도 버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겠죠. 없다고 말 못하니까 두 가지 관점이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가 매수 어떻게 해야 되고 매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 존에서 우리가 꼴이 나오는 캔들, 반등에 대한 캔들과 스토캐스틱의 모습을 보면서 해야 되겠죠. 지금은 뛰어들 모습은 아니잖아요. 풀버캐도 잘 팔고 나왔죠. 멋지게. 자, 고점 대비 반토막. 네, 고점 대비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고점 대비 반토막.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뭐 다음 요번 주 말 정도에 또 차트를 또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된다면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렇게 생방송을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